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교육사상 시민학교 세 번째 강의,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이은선 교수님의 패스달루치 정치철학, 인간교육과 빈민교육입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렇게 강원도 행성까지 와가지고. 그러게요, 멀리 오셨네요. 이 깊은 하정민이 살던 집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잘 꾸며가지고 하정민의 정신을 새롭게 시대에 맞게 이렇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멀리까지 오셔서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바쁘셨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이제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대면 하시는 모든 모임이 다 스탑되고 그러나 이제 다시 서서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2020년에 제가 이제 은퇴하고 그 세운 한국 신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연구소 활동도 이제 조금 더 본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중입니다.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이은선 교수님의 활동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페스탈루치에 관련된 연구자가 있습니다만은 페스탈루치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김정은 선생님이 네, 한번 네. 독보적으로 하셨고 네. 제가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2008년에 심성복 교수님에게 상가 드립니다. 2008년 7월달 김정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돌아가신 지 한 2년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오늘 저 보니까 김정한 선생님이 번역한 페스탈이 네.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 페스탈을 오늘 다시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글을 좀 보낸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상당히 사회개혁적이고 혁명가적인 이 분이신데 운동장에서 깨어진 유리조각을 주우며 인자하고 자유롭기만 한 늙은 교장 스님, 또 거지의 아버지쯤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거지왕 내지는 늙은 자유로운 이런 부분만 돼 있고 혁명적 상은 전혀 안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 저희 나라에서 이제 그 페스탈루치 연구가 하나의 그 철학자, 특히 정치 철학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뭐 기라성 같은 그 칸트, 헤겔, 피히테, 뭐 헤르더 이런 분들에게 버금가는 깊이 있는 사상가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그 한국 그 학교의 그 교과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일종의 희화화된 모습으로 이제 교과서에 페스탈루치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그 인상이 가장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페스탈루치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좁은 의미의 교육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어떤 그 깊은 그 고뇌와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특히 정치 철학적인 그런 고뇌 속에서 그런 교육적인 사상이 나왔는지를 알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지겠죠. 예. 네. 근데 페스탈루치의 모습이 아닌 한국적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좀 약간 희화화된 그 네. 사람의 모습이 약간 개혁적이라서 네.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좀 보수적이고 온건한 면만 보이는 네. 그랬겠네요. 네네. 그러나 뭐 그때 당시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 인류 역사에서 큰 그 전환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그런 그 교육 사상도 결코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따라서 그의 교육 사상도 그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좁은 의미의 그 교육학자로서 페스탈루치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페스탈루치 사상 속에 들어있는 그 신학적이고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의 그 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정치 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페스탈루치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
그 200년 전 프랑스 대혁명의 격동기, 변환과 격변의 시기에 근대 산업혁명의 태동기 활동하였던 페스탈루지 10대 후반 청년기로부터 80세가 넘어 생활에 마감할 때까지 82세까지 사신 걸로 돼 있던데요. 네. 유럽의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아주 작은 나라, 요새 해외 여행객들 많이 보니까 가난한 스위스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보였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네. 위기의 격변의 스위스에서 페스탈루지는 어떤 인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부광되고 또 그렇게 네.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유럽 계몽주의 시대에 그 인문주의 시대가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이 이제 그 18세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페스탈루지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일종의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권 학생이었죠. 그때 이제 대학교 때 굉장히 쭈리 대학을 다녔는데 쭈리 대학에서 애국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학생 그 서클 그 멤버였고 거기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금서 이제 읽으면 안 되는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루소의 에밀 같은 책이었고 그걸 막 뿌려서 돌렸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지하에서 읽는 운동권 학생이었고 또 페스탈루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농촌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농촌에 할아버지한테 가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유럽 그 전제 왕권 시절에 그 농촌이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어려운 시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 인구의 2%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의 이제 민중들은 98%가 이제 농촌 농민이었던 그런 시절에 바로 이제 그런 농민들 민중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지 않고는 유럽의 미래,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깊이 이제 자각을 하면서 바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같은 그 운동권 학생이었던 나이가 더 연상의 여인이었던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귀농을 귀농이래 오늘의 귀농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농촌 계몽 운동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런 그 시문 같은 상록수 보나름 네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젊은 시절에 그런 그 조국과 인류와 그 유럽의 미래를 위해서 온 힘을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페스탈루지 전기책을 쭉 보니까 페스탈루지가 대학 다닐 때 아까 유물 루소 에밀 뿌리다가 주로 프랑스 지역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프랑스 계통의 이제 동쪽 서쪽이 있는데 이걸 유물을 받아가지고 돌리가 구류추분도 바꿔 경찰서 신세 증거로 나오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그 교수 중에서 보드모 교수라고 정치학자. 정치학자가 있었고 쭈리히가 그때 당시 유럽 계몽주의의 그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쭈리 대학에 원래는 이제 법학을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할아버지처럼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민중의 현실에 눈을 뜨면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제 그 농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셋째 질문인데요. 페스탈루지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전과 이후 가도적 국민에서 상당히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국가의 명예 시민으로까지 추대되었는데요. 혁명과 함께 또 밝은 면면인가 아니라 상당히 실망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이 가지고 있는 부패상, 대패, 뭐 종교와 도덕의 이중성 등등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페스탈루지의 이 당시에 가졌던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혁명 전과 혁명 후에 페스탈루지의 고민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굉장히 큰 전환이 있었죠. 그의 삶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누구도 그런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고 페스탈루지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농촌 계몽 운동가로 농촌에 가서 이제 직접 농사짓고 거기서 어려운 그 농민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그 농촌 학교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루이 14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진위국 국가다라고 하는 지독한 이제
그 앙슈에리즘의 그 독재 국가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자 이제 페스탈로치는 굉장히 이제 그 혁명을 지지하면서 이제 공화정 이 왕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가는 걸 굉장히 지지하는 대표적인 지성인이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글도 쓰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처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로베스피에르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 숙청들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프랑스 외의 다른 왕정의 사람들도 이 혁명이 이제 그렇게 그 급진적으로 이렇게 그 피해 숙청 쪽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굉장히 다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혁명을 찬성을 하다가 그 혁명 이후의 혼란과 그런 어떤 민중들의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동물적인 봉기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이제 그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제 돌아섰고, 많은 사람들은 그 혁명 새롭게 이제 그 세워진 그 혁명 정부들의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 이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페스탈로치가 깊이 이제 그런 그 혁명 이후 전과 후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그 진보라고 하는 거, 나라의 그 새로워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정치적인 혁명 갖고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 속에 내재한 농촌에 들어가서 그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그 낙관적인 신뢰 속에서 이제 갔는데, 그 인간 속에 더 깊이 있는 또 다른 동물적인 그런 측면들을 그 오랜 경험 속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정치적인 혁명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걸 깊이 느끼면서 그런 정치 경험과 정치 철학의 그런 결론으로서 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개혁이야말로 유럽을 살리는 길이다. 이제 그런 큰 전환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많은 글들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이따 강의에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속물성, 동물성. 네. 베토벤도 프랑스 혁명 이전과 이후에 그래서 인공교환국이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완전히 이름을 바꿨다, 내용도 바꿨다는 데 있는데 그하고 또 연관되는 거냐? 그렇죠. 다 같은 그런 식이죠. 나폴레옹 전쟁 겪으면서 일어나면서 이제 스위스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거기서 많은 고아들이 생기면서 그 고아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 고아원의 아버지가 되면서 교육이 이제 거리 아이들. 우리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페스탈로치가 생각났고, 이명박근혜 대통령 때 또 생각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페스탈로치가 생각났다고 하는데, 유독 이렇게 왜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까? 네, 뭐 꼭 그 이때라기보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유럽에서 82년 초에 스위스를 가게 되었고, 저도 스위스 가기 전까지는 페스탈로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였는데, 저희 지도 교수께서 이제 이 페스탈로치를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그 명나라 그 후반기에 그 왕혁명이라고 하는 6.25 문명에서 또 한 번 이 기독교 문명의 그 마틴 루터하고 비견되는 그런 왕혁명 두 사람을 저한테 소개하시면서 양명학자. 네, 왕양명. 성리학에서. 그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페스탈로치를 읽게 됐고, 그 스위스의 이제 한복판에 가서 이제 페스탈로치의 글들을 통해서 스위스의 역사도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 스위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대혁명 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아주 가난하고 이제 그 용병을 이제 옆에 있는 큰 나라들 뭐 독일이라든가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쟁하면 거기에 이제 용병을 보내서 겨우 이제 거기서 들어오는 돈,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보내서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이제 빈곤한 나라였던 스위스가 이렇게 이제 세계에서 뛰어난 잘 사는 나라가 된 배경 속에는 바로 이제 스위스의
그런 어떤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교육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민중교육, 민중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그 민중의 그 내재에 있는 그 어떤 인간적인 힘을 잘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키워서 오늘의 이제 각각의 민중들을 하나의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느끼고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유의 그 하나의 인격으로 키워내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게 이제 페스탈로치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특히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이제 탄핵이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굉장히 제일 사실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어렵게 이제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민중으로부터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반대편에서의 그 보수들의 그 노무현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같은 진보주의 열린우리당에서 노무현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나라가 이제 혼란스럽게 되면서 결국 그 탄핵 전국으로까지 갔잖아요. 예.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페스탈로치가 야 오더 나인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일어났던 그 유럽 사회의 그 혼란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느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네. 논쟁. 예. 그 보수 세력의 가장 강한 그 부정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런 어떤 혁명이 조금 더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냥 그 요구만 하고 비판만 하는 그런 또 이쪽의 그 그룹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노무현 정부가 진짜 탄핵당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제가 이제 그 페스탈로치가 굉장히 생각이 났고 아, 그렇군요. 이 교수님은 페스탈로치 생각하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에릭 프롬하고 네. 조선 안창호가 생각나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인격혁명과 세상혁명을 분리되지 네,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세상혁명을 위해서는 인격혁명의 주체가 네, 바로 쓰지 않으면 다 반동으로 쓰고 가는데, 네. 진보가 타락하는 이유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네. 페스탈로치도 양쪽을 네. 다 아우르는 분이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네네, 굉장히.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또 여러 사상가들을 만나면서 가장 근간이 된 것들이 바로 페스탈로치가 이해하는 그 역사 이해, 그다음에 인간 이해,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신을 믿는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근간이 돼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후반부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페스탈로치는 내 정치의 시작과 마지막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정치의 문제는 곧 교육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는 곧 또 인간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철학과 교육 철학을 분리하고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교육이란 정치, 경제, 종교, 도덕 등과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통합적 관점으로 본, 앞에서 조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통 따로 노는데. 네. 그게 이제 그 특히 저희 우리나라의 이 교육학이 놓인 한계라 그럴까? 또 그 이후에 이제 미국적인 상황에서 그 개발된 연구된 이제 교육학의 그런 어떤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페스탈로치를 제가 이제 그 교육학으로 이제 그 학부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이제 문학과 신학과 철학을 하면서 페스탈로치를 만났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페스탈로치와 또 특히 교육을 이해하는 게 항상 이제 좀 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페스탈로치를 교육학자로만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사실 세종대학교 교육학과로 들어가게 됐지만 거기서 이제 그런 일종의 하나의 그 통합 학문으로서 교육학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소개하고 또 제 스스로 정립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일찍 교수를 한 5년간 이제 일찍 조금 이제 명퇴를 하고 제가 한국 신연구소를 세워서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말씀의 언변에 이제 그러니까 인간 인자에 이제 말씀 언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람 인면에 그 신이라는 개념이 아주 좁게는 이제 우리가 그 오늘날의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제일 관건이 이제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제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잘 그다음에 지지네. 그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위기가 올 경우 어떻게 하면 다시 그러한 그 인간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 초월에 대한 신뢰, 신앙,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하고의 관계에서의 이런 어떤 그 진실된 관계 이런 것들의 문제를 다루는 게 그것이 곧 이제 정치고 그것이 곧 교육이고 그것이 곧 신학이고 그것이 곧 인간 그 삶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일찍 그만두면서 사유하는 집사람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페스탈루치의 유명한 말이 그 백조의 그 노래라고 하는 그 책의 삶이고 교육이다. 삶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건 교육이라는 것을 삶하고 이제 동떨어게 떨어뜨릴 수가 없고 정치로부터 떨어뜨릴 수가 없고 이 신앙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정신의 삶이라고 정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좁은 의미의 뭐 이성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죠. 그게 이제 그 한나 아렌트의 그 마지막 저서인데 The Life of the Mind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페스탈로치하고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의 그 유교 전통에서 유교가 이야기하는 하악이 상달이라든가 극거명이 도중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굉장히 이렇게 넓게 이게 포괄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의 이제 그 여성 통합 학문 연구가로서 그런 신학과 정치와 교육과 그 여성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은퇴할 때 그동안에 썼던 그런 통합적인 시각으로 썼던 글을 모아서 통합 학문으로서의 한국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묶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페스탈로치야말로 굉장히 그 선구적인 그래서 나의 그 정치의 처음과 마지막은 교육이고 나의 교육의 처음과 마지막은 정치다. 이런 말로 페스탈로치의 삶과 사상을 그 두 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야말로 진짜 더 그 많이 이렇게 우리가 그 경청해야 되는 그런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참 어렵기도 하고 참 난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베란간 마르틴 부부의 수직적 믿음과 수평적 믿음의 만남이라는 생각하기도 하네요. 예, 그 스위스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정치의 길로서의 인간 교육,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로 생각한 민중교육, 빈민교육, 또 빈민들의 아동교육, 이들의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도덕교육도 강조하고 인간교육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강조점이 어디에 좀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때의 그 빈민이라고 하면 그 인구의 98%가 이제 농촌에 사는 그 농민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에서도 좀 더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그 불평등의 지수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그 불평등만큼 심화됐다는 그런 요새 지적들이 많이 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그 불평등이 이제 더 심화되고 불공정이 이제 심화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스탈로치의 그 민중교육과 빈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빈민들이 그러면서 이제 유럽 전체에서 이제 이 농업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산업 혁명의 물결이 막 이제 그 물밀듯이 그 밀려오는 그런 시기에 페스탈로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문명 시대로 갈 때 그 빈민들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빈민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왜 빈민이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이제 고민하면서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장 이제 뭐 직접적인 거는 자기의 그 호구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고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느낄 수 있고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의미에서는 그 빈민이고 루소가 이제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지 못하면서 욕구만 큰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보다 욕구가 항상 큰 사람이야말로 그 가난한 사람이고 빈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루소가 이제 의미를 해서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좁은 의미의 빈민도 물론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빈민이야말로 바로 그렇게 욕망은 한껏 이렇게 부풀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전체 이 문화가 그렇게 이제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시대에 그것을 정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놔두지 않고 욕구만 한껏 부풀려 올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길은 차단한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빈민 아동, 빈민 청소년들을 양산하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페스탈로치가 이제 그런 빈민 교육에서 이야기했던 그 빈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그 몇 가지의 그 제안들 그런 것들이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은 각 개인과 그 인간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돼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구체적인 그런 몸과 구체적인 가까운 삶에서의 사용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위해서 특히 몸과 그런 어떤 몸으로서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가정, 그 다음에 그 한 인간의 첫 그 관계를 맺는 모성의 중요성. 물론 이제 오늘날의 이 페미니즘 시대의 모성도 이제 우리가 마음의 모성을 얘기하고 굉장히 사회적 모성을 얘기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됐지만 그런 모성의 그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인간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페스탈로치 말로 항상 도덕 교육이 직업 교육과 이런 어떤 이성 교육의 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인간 교육의 궁극성은 인간성을 키우는 거지 어떤 그 성공과 이런 자기 성취만이 아닌데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우습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페스탈로치로부터 많이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언어는 굉장히 올드 패션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늘의 시대에서 새롭게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상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페스탈로치가 물질적 가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마음의 가난의 문제. 그 마음의 가난한 문제는 이게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교육에서 문제를 찾고자 하는 도덕적 인간, 새로운 노동력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네요. 또 한편에 생각하니까 또 페스탈로치의 그 어머니의 가슴의 박동소리 속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느꼈다고 하는 그것도 조만간 그렇죠. 들으니까 어떻겠네요. 그 페스탈로치 시대에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이 민족의 문제, 이 가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의 문제, 이게 제일 핫 이슈잖아.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근대 문명으로 올려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21세기에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해석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도 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혁명에 대한 21세기 팬데믹 사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시간이 다 임박해가지고 짤막하게 하시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포스트 트루스 시대 얘기했고 이 메타버스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AI 성주군에서는 탈진실 시대, 탈진실 시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그런 어떤 메타버스 시대로 나가기 위한 아르키메데스 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없이 우리의 그 사유와 상상으로 환상으로 우리의 그 사유의 영역을 넓히지만 그 사유가 인간적이 되고 그 사유가 생명을 낳는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실과 진실의 관계, 이 집과 이 집을 탈 경계의 문제, 그런 어떤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역에서도 부력이 있고 변혁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그 힘으로써 작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위험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페스탈지가 이야기한 기초력, 통합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뿌리의 중요성, 집의 의미,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제4차 산업문명의 시대에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다시 더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공고히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라올 때는 상당히 깊은 산산유고 땅을 비포장도로로 올라오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올라오면서 하늘로 왔는데 내려갈 때는 다시 세상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이 지짐이 이현승 교수를 통해서 페스탈리 강의를 통해서 어떤 하늘을 보았다면 그 하늘의 마음을 다시 또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내일을 기약해야 되는, 밤은 늦었지만 아침은 밝을 거다. 그런 기약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